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생기는데요. 은정님은 3년 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정님도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식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한 진짜 주인공, 바로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야, 저도 군침이 도는데요. 김치까지 구워서 같이 한 쌈. 아, 은정님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해 1인용 불판까지 구입했다는데요. 고기는 진이죠. 씹을 때 그 기름 터지는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이제 즐겨 먹는 편이라 낮에 혼자 있어도 자주 구워 먹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친구가 은정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 잘 지냈어? 이거 은정이 좋아하는 빵 사왔어. 고마워. 일로 와.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다 은정님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빵순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항상 빵을 들고 다니고 기름에 튀긴 종류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건 찹쌀도 났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30대까지만 해도 날씬했던 은정님은 아이 둘을 낳고 찐 살이 빠지지 않았고 무려 35kg이나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된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대사증후군이 생긴 상태인데요. 3년 전 지방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 옷인데 다 검정색만 있어요. 살이 찌고 나니까 다른 색을 입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년에 뭐 맥주 한 잔? 두 잔? 그 정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건지는 알고 있었고 뭐 그게 직접 저한테까지 이렇게 크게 와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만 걱정을 했죠.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받아본 간 기능 검사에서 ALT, AST, 감마 GTP 등 모두 정상 수치보다 무려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이 쪘으니까 지방에도 살이 쪘겠지. 이제 그 정도로만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요번에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강경화로 가기 마지막 5%가 남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과 더불어 비만은 지방간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인데요. 과다한 음식 섭취로 포도당이 과잉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간으로 이동해 중성 지방 형태로 쌓이는데요. 이것을 비알코올 지방간 혹은 대사성 지방간이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80년도까지는 지방간은 다 술 먹으면 온다.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아주머니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술을 먹어요? 저는 술 먹을지도 모른다. 2000년대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한 80%가 비알코올, 비만, 당뇨엔 비알코올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검사를 기다리는 은정님의 표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검사부터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그리고 복부 CT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 원장님은 이제 이때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얘기하는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콩팥, 같은 콩팥인데도 뭔가 뿌옇고 그 옆에 있는 간도 혼탁한 느낌이 오는데 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간 섬유화 검사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면 이게 이제 5.3 이하가 정상인데 거기에 2배 이상 숫자가 높고 이 숫자는 정상이 보통 220으로 하면 100 정도가 높아서 간의 지방량도 많고 간의 섬유화, 섬유증, 즉 단단하게 굳은 정도도 꽤 심한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
이게 지금 제 수치가 강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연령이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 65세 중반이다. 그러면 간경화 나오실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에 쌓인 지방은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이소성 지방이 돼 심장, 뇌 등에 쌓입니다.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러한 지방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 장기에도 자꾸 지방을 침착하게 시키고 또 위험하게는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 이런 데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알코올 지방간은 50대 이후가 되면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데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더 비만해지는 반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이제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 즉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지방간의 발생은 한 4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 계획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열량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줄이시면 됩니다. 500칼로리. 먹는 밥 공기 기준으로 한 3분의 1 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빠 숟가락으로 3스푼 좀 크게 안 푸는 정도가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밥 한 공기씩 드시던 분들은 3분의 1 공기를 빼시고 한 요 정도 70% 정도 담아서 드시면 한 끼니에 100칼로리 정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밥만 먹지 않잖아요. 공유에서 100칼로리를 줄이려면 식빵 한쪽, 감자 1개, 고구마 2분의 1개 정도를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 베이컨 대신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면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면 더욱 좋다네요.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만 높은 간식 섭취를 줄이시면 되는데요. 빵,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드시죠. 되게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안 드시고 사과 3분의 1 정도, 요 정도가 50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그걸로 한 150칼로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밥으로 한 3수저 정도 줄어서 100칼로리 줄였는데 사과 하나 다 먹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한 번 드실 때 그냥 사과 3분의 1쪽, 감 3분의 1쪽 요 정도만 드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